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本日こうして日米韓の首脳会合が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의 연쇄적인 회담 관련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일본 전문가인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네. 이번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연쇄적으로 회담을 했어요. 네, 6년 그렇죠. 7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삼국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네. 금년 이 6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도 잠깐 이제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 자체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1년에 두 번 만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모두가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국 협력 자체를. 삼국의 협력 자체를 세 나라 정상 모두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두 가지 변수일 거예요. 하나는 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불안 관리. 예.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금년부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칩4와 같은 이제 이 공급망 재편 문제에서 동맹국들과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가장 미국한테는 큰 관심사일 거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지금 안보상의 이 쟁점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안정적인 억제 방어 태세를 구축을 할 건가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세 정상의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공동 성명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 공감대들을 어떻게 합의 문안으로 담아내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담겨 있었다고 봐요. 예. 미국,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간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그렇죠. 될 가능성이 큰 건데,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 그 핵심에 한국, 일본 이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겠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회담의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이딴 도발 행위, 북한 핵 문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한미일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북한 위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하고 일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호주는 이번에 사자 정상회담 이런 건 안 가졌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이유를 따져보죠. 2021년에 이제 오커스라든가 그다음에 쿼드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일본하고 호주하고의 안보 협력 관계는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고, 우리하고 호주도 상당히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을 양자 동맹 관계가 아니라 이제 여럿이 묶어놓을수록 더 힘을 결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특히 동북아 지역 얘기할 때는 이 한미일 삼갑 안보 협력을 강조를 해왔는데,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가 아무래도 한일 관계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이 계기도 한번 같이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보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세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 사이가 껄끄럽다. 그렇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 과거사 문제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예, 왜? 예. 그게 세계 전략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예. 안들이 결국 한일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분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북한 그 위협 대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 같은,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모두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등적인 쟁점들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그 협의를 확대해 나가면 아무래도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에서의 이번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지난번에는 약식 회담 성격이었는데 이번엔 정식 회담이고 45분 동안 진행됐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예, 일본에서는요. 그 9월에 있었던 그 만남은 일단 그 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그 약식 회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일본 쪽에서 전식적인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한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거기에 대해서는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적극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시다 총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봐도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문제라는 그 공통적인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다. 막 이러한 내용이고 또 그 좀 뭐 기시다 총리가 한일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때 한국 쪽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용기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상 중국 포위망을 군사적으로는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그 중국 포위망이라는 부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한국이 11월 12일에 그러니까 자유 평화 번영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그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간조를 했다. 이런 것을 그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일본의 언론들도 많이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지금까지 조금 소극적이었던 대중국 포위망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부분을 아직은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연 개선될 것이냐.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뭐 실무적인 진전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그 일본에서 계속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역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상당히 그 솔직한 이야기였다. 15분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그 기시다 총리가 했는데요. 그거는 그 9월에 있었던 그 간담회 때 합의한 내용을 지시했다. 그래서 외교 당국자 간에서 지금 협의가 가속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초기 해결 강제징용 문제에 거기에 공감대를 그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특히 자민당 내 우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결을 가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케신문도 그러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기시다 총리의 그 발표의 느낌을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을 연장할 가능성, 인기가 상당히 많이
표현이잖아요.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지지도가 탄탄해야 예, 맞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8% 정도로 네. 그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 국민들이 기시다에 맡겨도 된다라는 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간제 지원 문제는 아직은 미지수가 많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부분 한미일 안보적인 협력이죠.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진 것은 기시다로서는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제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본 쪽의 요구대로 한국이 움직일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내부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예. 기대 섞인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예. 오히려 우파 쪽에 혹은 보수 쪽의 신문들은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데요. 예.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새나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나라 정상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미국과 일본 정상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I first want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you and the people of Korea for the tragedy in Seoul 2 weeks ago, and we grieve and stand with you and the many families who lost loved ones. まず中国の25日に対しましてイテウォンという痛ましい事故によっての犠牲に非常に哀悼の要求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지난 9월 2일에 이어서 아이들의 기시다 총리는 다시 이것들을 전했습니다. 우선 비극적인 이유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새나라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영내의 정세는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단이 처음 있는 일로서 매우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Critical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trilateral cooperation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at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of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And we face real challenges, but our countries are more aligned than ever, more prepared to take on those challenges than ever. So I look forward to deepening the bonds of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ank both of you for your friendship as well as your partnership. 北朝鮮による前例のない頻度、そして対応での挑発行為が続いています。さらなる挑発も想定される中、本日こうして日米韓の首脳会合が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日米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차영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한미일 새 정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제 한국과 일본도 우리와 같이 잘 협력해 나갑시다. 네. 한국과 일본 정상도 더 자주 만나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겉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네, 결국은 파트너십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파트너십. 예, 이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한 건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한번 요 내용을 뒤엎어보면요. 네. 파트너십이라는 게 지금 한일, 한미, 미일, 한미가 따로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체제하고 가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향하는 체제하고 가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의 범위가 넓은 거고 그걸 더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이제 있다라는 걸 또 새 발언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지금 북한 이 미사일 도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제 협력의 접점을 강화해보고 넓혀보자. 이게 지금 새 발언에 공통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죠. 예,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특히 일본 열도위를 날아간 것 아니냐.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예, 전례가 없는 북한 쪽에서의 도발. 네, 이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키시다 총리,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의 도발뿐만이 아니라 계속 중국 쪽의 도발, 일본에서 보면 생각요르도에 대한 중국 손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동해에 러시아 그리고 중국 함대가 자꾸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 쪽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함대가 지나가고 있다. 예. 일본 요르도 가까이 이르려. 그리고 러시아에 또 잠수함이 동해에서 지난 4월에는 SL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볼 때는 북한은 하나의 위협이지만 사실 러시아 또 중국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한국 이상으로 이러한 한미일의 안보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만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 특히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이야기도 조금은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이야기는 바로 일본에서는 대만 가까이에 있는 센카쿠요르도를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먼저 센카쿠요르도 쪽을 의회해서 침공한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은 굉장히 지나가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군사적 시설이 대만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요르도나 미야코섬 그쪽을 의회하여서 그 대망을 침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게 일본의 그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또 분쟁이 있는 지역이죠.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대만이 또 대만 곳이다라고 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할 때는 센카쿠요르도로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고, 네, 또 요새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조음은 공식 군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 민병 같은, 그러니까 전식적인 군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위용군 같은 게 바로 6.25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법적으로 미군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낸 게 아니다라는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군대를 가정하여서 나온다. 이러한 걱정을 그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그것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네.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식의 전망도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하고 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뉴스로도 나왔는데 말이죠. 기시다 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다. 예, 이런 맞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아직 확정됐다 이런 뉴스까지 네. 나온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 시진핑 바이든 회담이 일단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일본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리방 미 대통령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현재까지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가서 대응하겠다. 막 이런 기조였는데요. 그게 갑자기 뭔가 중국에 대한 좀 회유책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도 거기에 빠르게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볼 때 우리 한국 정부는 조금 늦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이것은 뭐 제 의견이지만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사이에서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과 일본과 중국 정상회담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회담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아직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간을 예. 가지고 지금 시간을 정하고 이러기에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 성사 여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 간에 지금 오가고 있는 게 일단 지금은 외교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같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까지 아마 가시돋친 말이 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지금 20개 나라 정상들이 예.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시돋친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이 전략 경쟁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인상이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 대중국 정책을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특정 영토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가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번에 8월에 이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때도 중국이 이제 인근에서 굉장히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했잖아요. 이때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만 인근에서 군사적인 이제 이 대응 활동을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전후해서 펠로시 이 하원 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서 이제 각종 훈련들을 한 예는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중국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던지고 싶은 이거죠.
우리는 중국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 네.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라고 봐야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양자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다자 회의에서는 이제 만난 적이 있죠. 하자회에서 만난 적은 예. 있고 어쨌든 간에 세계 최강대국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양상이고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 중국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그렇죠. 사면임도 관철시켰고요. 네. 어쨌든 오늘 만남에서 두 정상이 어떠한 이야기,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 상대방을 향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 이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양측이 성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특히 외교부에서 양측이 이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이번 이 정상회담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아요. 양측 다 아마 미중 간의 협력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론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누가 이 긴장을 촉발을 시켰냐. 그리고 누가 이걸 격화시키고 있느냐 중심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금 중국이 하고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걸 거예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든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중국 외교에서 강화돼 왔던 주권의 존중의 문제들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내정 간섭의 이제 그 배제 문제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할 거고요. 미국은 이제 보편적 가치의 문제들 그리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의 불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얘기하는 FYP라고 얘기하죠.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퍼시픽 지역에 여기서 사실 개방된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그 개방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중국이라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특히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 중국이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이 접근이라는 걸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여기에 사실 이걸 겨냥을 한 건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양측 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바이든 대통령은 한숨을 돌린 거고요. 중간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권 3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좀 부드럽게 언어가 부드럽게 나오는 이유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초반부터 지금 격전을 벌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도 나타났지만 특별히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사회 내에서 중국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합의는 거의 민주공화에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어떤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I know I'm coming in stronger, but I don't need that. I know Xi Jinping. I spent more time with many other world leaders. I know him well. He knows me. There's we have very little misunderstanding.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going into the next 2 years, and so we're going to have I think I've always had straightforward discussions. There's never any miscalculation about where each of us stand. And I think that's critically important in our relationship. 자, 그러면 차재현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 우리는 가장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네, 역시 결국은 북한 핵 문제가 될까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이 핵 문제, 특히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해 줄 거냐 하는 거가 되겠지만 결국 이 미중 간의 얘기한 건 전체 세계적인 전략 구도에서 특히 좁혀서 보더라도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지금 갈등이 실질적인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양측 간에 이제 지금 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 미중 간에 얘기하는데 바로 이 미중 간의 이 경쟁의 수위를 갑자기 확 올릴 수 있는 것이 또 북한 핵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지긴 하겠지만 그것만 다루지는 않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금년도에 보여줬던 미중 간의 서로 군사적인 데몬스트레이션들을 해나가면서 이게 긴장들이 올라갔을 때 이걸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통제 원칙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이 내용들 자체가 그대로 한반도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데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도 아마 지금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확답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자기네도 지지한다는 얘기 할 겁니다. 네, 그거야 원래 그런데 놀랐던 얘기니까요.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 그리고 뭐 작년하고 올해 강조되는 입장들도 결국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분명히 논의가 될 거고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뭐 중국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북한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직접적으로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북한이 여기서 더 나가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중국 자체도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압력 문제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이거는 아마 공동성명이 있다고 해도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고민은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북한은 즉시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딜레마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다자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의 외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더 크게 확대하는 일.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상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과연 어떠한 성과를 또 G20 정상회의에서 거두고 돌아오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